뻔뻔한 애터미 애성모TV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 플래너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플래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판매사님의 아버님인 샤론 로즈 마스터 판매처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댁에 방문하여 말씀하셨던 동태찌개 아주 맛있고 시원하게 먹고 왔습니다. 자, 인증샷 나갑니다. 상위 회원과 나 그리고 하위 회원이 함께 회원 공유와 PV 공유를 진행할 수 있는 공통 라인이 바로 대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상위 회원과 대라인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개보도상의 상위 회원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멀고 먼 무인도에 위치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업자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파이팅을 해봅니다. 이런 무인도에 살고 계시는 부업자 회원들에게는 냉정하게 한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냥 혼자서 즐긴다는 생각으로 애터미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회원은 무인도에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자, 동태찌개도 잘 먹었겠다. 오늘은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애터미는 뭔 진실을 이렇게 많이 파헤쳐야 하는지,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동산을 만들 거리가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 스케일을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애터미 내에서만 진실을 찾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벌써 2년 전이었나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군요. 2년 전 저는 안양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안양을 왜 올라갔을까요? 제 블로그에 올려진 애터미 관련 글을 보고 어느 남성분이 안양에서 애터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활동 초기 무조건 경험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차가 아닌 버스를 타고 안양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한 50대의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자들 만나면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시나요? 바로 초중고 인맥 찾기 게임을 합니다.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 초등학교 패스, 두 번째 중학교도 패스, 세 번째 고등학교도 패스합니다. 마지막 대학교, 요게 같은 학교가 걸려버렸네요. 비록 과는 다르지만 어떻게든 하나가 걸리긴 했습니다. 애터미 이야기를 들으려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대화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이야기를 조금 하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본인의 과거 다단계 사업부터 시작을 하더군요. 일단 상대방은 유니땡땡의 본부장 직급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매월 1,5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1,500만원 정도의 수당이라면 뭐 그냥 눌러 앉아도 될 수당 아닌가요? 애터미 본부장 직급과 비슷한 수당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는 당시 제가 들어도 깜놀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사업인이 그럴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말이죠. 말인즉슨 1,50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면 그 수당에서 하위 사업자들 중 몇 명의 월세와 같은 물적 지원을 해주고 또 제품 후원과 포인트 후원 등을 하게 되면 매월 총 1,050만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1,500만원을 벌어서 1,050만원의 지출을 하고 나면 약 45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런 수익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1,500만원의 수당이 1,400만원 또 1,200만원이 되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900만원대로 수당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900만원이라면 대단한 수당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미 1,050만원이라는 고정 지출이 있었던 터라 900만원이면 벌써 매월 1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손해가 지속되면서 활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다단계를 선택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지땡이라는 곳이랍니다. 이때부터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이 오로지 돈, 즉 마케팅 플랜으로만 풀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단점을 나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점이 바로 플래시 아웃. 지금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업자 회원들 중에서 이 플래시 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활동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당시 상위 회원들에게 플래시 아웃의 철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더군요. 혹시 애터미에서 공식적으로 불리는 그런 단어인가 하고 애터미 행복센터에 유선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행복센터님, 질문이 있습니다. 상위 회원들이 마케팅 플랜을 설명할 때 플래시 아웃이라고 하던데요. 그 플래시 아웃의 철자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뒤에 몇 분 후 하나의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애터미 행복센터의 답은 플래시 아웃이 아니고 플레이 아웃이랍니다.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생각은 들었지만 애터미에서 공식 인정한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 재차 물어보기에는 민폐라 생각이 돼요.
챗봇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챗봇 담당자님, 플래시 아웃의 철자 좀 알려주세요. 챗봇 담당자는 들었을 법한 철자를 알려줍니다. 바로 플러시 아웃. 자, 이 플러시 아웃, 이 단어의 뜻을 어렵게 찾아보니 더러운 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표현이 이 내용에 맞는 표현일까 갸우뚱 한번 해보지만 일단은 맞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시 아웃이라는 말은 마케팅 플랜 중에서도 후원수당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쉬운 단어로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바로 PV 초기화,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후원수당은 총 8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부업자 회원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7등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등급이라는 것은 나의 PV가 30만 PV 이상이고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의 PV 합이 각각 30만 PV 이상이 될 때 15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면서 현재 기준 약 6만원 정도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요. 하지만 하위 회원들이 뭘 구매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PV 합이 딱 30만 PV가 맞춰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회원들은 당연히 없겠죠. 제품마다 PV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30만 PV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이 발생하는 날에 좌측 PV의 합이 약 30만 PV, 우측 PV의 합이 50만 PV가 적립되었다면 나는 7등급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받고 나서 이 양쪽에 있는 모든 PV는 자정을 기점으로 0 PV로 초기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의 PV는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7등급의 조건이 양쪽 30만 PV씩이라고 하면 우측 50만 PV 중 20만 PV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사업자 회원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애터미 시스템에서는 수당을 받고 난 뒤에 초과되었던 PV까지도 모두 초기화가 되는데요. 이를 바로 플러시 아웃, 즉 PV 초기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안양의 그분 역시도 이 20만 PV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냐고, 또 이 20만 PV는 모두 애터미가 가져간다고, 내가 지금 들어갈 업체는 이 20만 PV를 보존해준다고 등의 말을 하면서 마케팅 플랜을 풀어나가더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20만 PV가 사라지는 게 아까우신가요? 물론 단순히 나의 PV에서 사라지는 것이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해볼 내용을 잘 들어보신다면 앞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초기화될 PV들이 왜 아깝지 않은지 정확하게 이해가 갈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0만 PV가 왜 아까워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익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바로 전업자 활동을 하시는 판매처님이신데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 계셔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소토님. 안녕하세요, 샤론노즈 마스터 판매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판매처님. 판매처님, 지금 계신 곳이 혹시 사우나 안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몸을 좀 개운히 하려고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만 있어도 땀이 쭉쭉 잘 나오네요. 아, 정말 개운해 보이십니다, 판매처님. 엊그제 먹었던 동태찌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밥 2공기는 잘 먹지 않는 편인데 그때는 너무 과식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잘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판매처님, 오늘의 주제가 PV 초기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업자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플러시 아웃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시나요? 네, 대부분 전업자 회원들은 철자보다는 발음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철자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회원들마다 발음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플래시 아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후레시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소통님께서 그 플러시 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통님이 말씀하신 PV 초기화라는 문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름이야 사업자들이 활동하면서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이기에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을 듯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님이 말씀하신 PV 초기화, 이게 적당할 것 같아서 앞으로 쭉 요걸로 언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처님, 플러시 아웃, 아니 PV 초기화에 대해서 타 다단계 회원들이나 애터미 내에서도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 역시 타 다단계 회원들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이런저런 단점들을 만들어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2가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저도 직접 만나서 들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두 가지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플러시 아웃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이 플러시 아웃을 PV 초기화라고 하기로 했죠. 앞서 소통님이 예를 들어 주셨던 부분을 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원의 7등급의 수당이 발생하는 날 좌측 PV 합이 30만 PV, 우측 라인의 PV 합이 50만 PV라고 했다면 이 회원은 후원 수당을 받고 그날 자정을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의 PV 합이 0 PV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이때 좌측은 30만 PV였으니 초기화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우측의 50만 PV 중 30만 PV를 제외한 20만 PV까지 모두 초기화가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바로 PV 초기화 문제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20만 PV가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다음 수당을 받을 때 20만 PV를 덜 적립받아도 되니 그만큼 수당받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보긴 하는데요. 네, 소통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0만 PV는 애터미가 꿀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회원들에게서 조건보다 초과된 모든 PV들은 애터미가 꿀꺽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총 PV 합에 모두 쌓이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총 PV 합에 쌓이게 되면 수당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렇게 쌓인 총 PV 합은 세 가지 수당에 이렇게 배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 수당으로는 44%, 직급 수당으로는 20%, 교육 수당으로는 6% 이렇게 말이죠. 만약 앞서 20만 PV를 그 회원에게 그대로 남겨놓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 회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이 수당을 받은 만큼만 초기화가 되고 계속 남겨두게 된다면 말이죠.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어긋나는 룰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겠지만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선 발생한 PV는 총 PV 합에 쌓이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남겨졌던 PV로 인해서 회원들의 수당받는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회원의 PV는 30만 PV 이상이 되었고 이 회원의 수당이 발생하는 날 좌측 PV의 합이 60만 PV, 우측 PV의 합이 59만 P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7등급의 후원 수당이 발생을 하면서 이전 같으면 좌우측 모두 0 PV로 초기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가정은 모두 초기화를 하지 않고 각각 30만 PV씩을 제외한 초기화를 하였다면 초기화한 후 좌측은 30만 PV, 우측은 29만 PV가 남을 것입니다. 이 A 회원은 내일 우측에 1만 PV만 더 채워진다면 바로 7등급의 후원 수당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전 같으면 모두 0 PV로 되었으니 좌우 30만 PV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하지만요. 모두 초기화를 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정도만 초기화를 하니 정말 다음날 큰 활동을 하지 않고도 바로 또 한 번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이 회원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A 회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이 기뻐할 일 같은데 반대로 애터미 입장에서는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애터미 입장에서는 같은 총 PV 합 내에서 한 번의 수당만 받아야 할 회원들이 빠른 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또 받게 되다 보니 수당받는 회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후원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N가라는 수치가 있어 이 N가가 커지면 후원수당 금액이 커지고 반대로 작아지면 후원수당도 적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N가의 분모가 바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을 받으려는 회원들의 수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질 것이고요. 분모가 커진다면 N가가 작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후원수당과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받을 수당의 액수는 급격하게 적어지게 되겠죠. 현재 7등급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의 금액이 약 6만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적어진다 하면 사업자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기에 이 PV 초기화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가입을 시켰든 여러분이 가입시킨 회원이 가입을 시킨 회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남이 구매해서 발생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직접 구매하여 발생한 PV라면 이렇게 초기화되는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위 회원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요. PV 초기화에 대한 판매처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참, 판매처님, 앞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후원수당에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임페리얼 마스터 한 명의 좌우측 라인 PV의 총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10억 PV 이상이라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후원수당표를 보시면 8등급부터 1등급까지 총 8단계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급 중 제일 높은 1등급의 조건은 하루에 좌측과 우측 PV의 합이 각각 5천만 PV 이상씩일 때 해당이 되며 이때 후원수당을 대략 계산해보면 현 시점에서 약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후원수당 금액은 하루에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후원수당 1등급을 달성한 임페리얼 마스터 회원은 양쪽 5천만 PV를 제외하고 9억 5천만 PV는 앞서 말씀드린 PV 초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1등급 이상은 없기에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후원수당 금액은 12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임페리얼 회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PV가 초기화가 되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종전 2호 임페리얼 회원이었던가요? 영상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PV 초기화에 대해 아쉬워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애터미 수당이 후원수당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직급수당, 교육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서 후원수당의 상한선은 있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두 가지의 수당이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후원수당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서 20만 PV에 대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이 상위 회원들에게서 초기화되는 PV가 하위 직급자들보다 훨씬 더 많기에 지금 시점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판매처님.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V 초기화라는 것은 각 직급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PV의 합은 사업자 회원들에게 지급될 수당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네요. 아빠,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더운데. 그래, 좀 덥긴 덥네. 너무 오래 있었네 벌써. 아, 네. 판매사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판매사님. 아, 네. 직급명과 이름이 같은 판매사입니다. 소통 너무 길어. 더워 죽겠는데 이제 그만해. 나한테는 뭐 물어볼 거 없나? 아,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 더운 사우나 안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매처님, 그리고 판매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PV 초기화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군요. 단순히 PV가 초기화되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단지 초기화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최고 상위 회원, 즉 임페리얼 마스터 회원의 초기화는 누가 대신 답변을 해줄 것인가요? PV 초기화는 애터미의 모든 사업자 회원들이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것을 유지시켜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성모는 애터미 법정 활동 모임으로 본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닌 활동하다 보니 수당을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향합니다. 애성모와 함께 하시면 애터미도 즐거워집니다. 애터미 부업자 채널 애성모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